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스토리텔러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제 성장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은 친한 친구,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 학교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원선생님 가족들까지 모두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소득이 서로 비슷하고 부모님들은 직장을 위해 타지에서 모두 건너오셨기 때문에 집안 환경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를 했었고요. 거기서 다른 집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자녀들의 학업 수준 정도였습니다. 자, 전 대학을 졸업하면은 집 앞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우대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남자라면은 이과에 진학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나름 잘했는데요. 저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400점 만점에서 항상 370에서 380점 사이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밤 11시까지 했었습니다. 오전 7시까지 등교를 해서 밤 11시까지 14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렀었는데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제가 가기 전 1년 전부터 이주를 준비를 할 것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6개월 정도 해당 나라 언어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2 겨울방학이 끝나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를 차로 달려 제 고향처럼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갔었는데 중국은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저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 학비는 1년에 4,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잣집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대만 국적인 윌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대만에서 아버지가 APP라는 화장지 회사 대표이사였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을 재설계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국제학교에서는 오전 8시면 수업이 시작이 되고 오후 3시면은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스포츠 액티비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축구와 농구를 정말 원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업 외적인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상하이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는 중국 전 국가주석이 나온 대학교였는데요. 상당히 명문대였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랬던 점은 제가 나온 대학교는 상해 학생은 가기 쉬운 반면에 타 지역 학생들은 높은 커트라인으로 인해서 성에서 1, 2등을 해야지 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 지역 학생들의 입학 커트라인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전 한국에 있을 때 항상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성의 평균 인구가 6, 7천만 명 정도이니 제가 그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 문화를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 이과를 포기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고생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 실력은 결국 우물안 개구리 수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스스로 겸손하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인구수는 2,400만 정도로 2,100만의 베이징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금융도시답게 초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빌딩을 부시고 새로 빌딩을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귀국을 하고 군 복무를 시작을 했는데 2년간의 군 복무가 끝난 후 전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식주 비용이 한 달에 40만원 정도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이 쓰는 비용의 2분의 1 수준밖에 쓰지 않았다는 제 자체적 판단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체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한국인 장기 체류 유학생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달에 3평 남짓한 방에 제가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냈었습니다. 쉐어하우스 호스트를 제외하고 4명이 살았었는데 호스트는 렌탈로 한 달에 400만원 넘게 벌게 된 거죠. 나중에 귀국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니 쉐어하우스 호스트는 단기 유학생을 하우스메이트로 들여서 본인의 거주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남의 돈으로 나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긴 상해 생활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제 주변에 부잣집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가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그 선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취지는 앞으로 유학생활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네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당을 해라 라는 취지였는데요. 정말 부자여야지만 가능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친구는 대기업 주재원에게 렌탈을 주었었는데 한 달에 렌탈비만 한 300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내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현금이 들어오는 자본주의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온 환경이 현재 제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느 정도 제가 성공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만으로는 모든 것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그 투자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은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아마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유튜버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대표, 램군 김재수 대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자주 시청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한 경험에서 그 계기로 삼았다는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계기가 현재의 그분들을 그 위치에 설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공인중개사이니까요. 오늘 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자로 가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